안녕하세요. 혹시 최근에 배달 앱으로 피자 시키려다가 이거 뭐지? 하고 좀 당황하신 분들 계신가요? 어떤 피자 가게가 사실상 팁을 꼭 내야만 주문할 수 있게 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.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. 관련 언론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?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. 확실히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그 논란의 시작이 바로 배달앱 주문 화면이었죠. 피자를 주문하려면 옵션을 골라야 하는데 잘 먹을게요 라는 좀 특이한 이름의 옵션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걸 눌러야만 주문이 넘어가는 거예요. 아, 잘 먹을게요를 눌러야만요. 네, 근데 그 옵션에 2,000원이 딱 붙어 있었던 거죠. 2,000원이요? 그럼 그 돈을 안 내면 주문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씀이시죠? 제가 듣기로는 안 먹을게요. 뭐 이런 옵션도 있었다던데 그걸 누르면요. 아, 네, 안 먹을게 옵션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클릭하면 주문 수락이 안 된다고 아예 안내 문구가 나왔어요. 헐, 정말요? 네,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2,000원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죠, 사실상. 이게 팁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가격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 반발이 당연히 컸고요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팁 문화가 아직 좀 낯선데 이런 방식은 거의 강요처럼 느껴지니까요. 네, 그쵸. 아, 진짜 황당했겠네요. 근데 이 가게가 피굽남 피자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더 시끄러웠잖아요. 근데 본사 입장은 또 완전 달랐다고요. 맞아요. 그 피굽남 피자 가맹본부죠. 프랜차이즈 본사.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. 해당 가게는 지금 우리 가맹점이 아니다. 이렇게 딱 선을 그었더라고요. 예전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부터 작년 2024년까지는 계약 관계였던 건 맞는데 이미 계약은 끝났다는 거죠. 지금은 그전 가맹점주가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는 그냥 개인 가게라는 설명이에요. 아, 계약이 끝난 가게였군요. 근데 왜 계속 피굽남 피자 이름이 같이 언급된 걸까요? 뭔가 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나요? 네, 그럴 만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가게에서 계약 끝나고 나서도 예전에 피굽남 피자 할 때 팔던 메뉴 이름 있잖아요.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, 일부를. 아, 메뉴 이름을요? 네,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여기 피굽남 피자 아니야?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었겠죠.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에 이게 심각한 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법적 대응까지요? 단순히 그냥 이름 좀 비슷하게 썼다고 이미지만 나빠진 거?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. 뭔가 더 있나 보네요? 그렇죠. 본사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사실 계약 위반 문제가 또 얽혀 있어요. 보통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보면 계약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뭐 예를 들어 2년 동안은 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업종, 그러니까 피자 가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. 네네, 경업금지 조항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본사에서는 전 가맹점주가 이 2년 동안 피자집 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어겼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.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꽤 복잡한 법적 문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야, 정말 복잡하게 끄였네요. 근데 이 논란이 막 커지니까 그 가게에서도 메뉴 옵션을 좀 바꿨다고 들었어요. 근데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바꿨는데 이게 뭐랄까 더 교묘해졌다고 해야 할까요? 기존의 그 잘 먹을게요 옵션 대신에 이번에는 피자 주세요 라는 옵션을 만들었어요. 피자 주세요. 네, 그리고 여기다가 2,000원을 붙인 거예요. 그러면서 0원짜리 옵션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클릭 시 피자 소스만 제공. 네, 피자 소스만요. 네, 아니 피자 시키는데 누가 소스만 받으려고 하겠어요. 그쵸. 말도 안 되죠.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2,000원을 내야만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경이었던 거죠. 와, 진짜 끈질기네요.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다면서요. 리뷰 쓰는 걸로도 뭔가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고요. 맞아요. 그것도 참 좀 그런데요. 일부 메뉴에 한해서 리뷰를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9,000원짜리 스파게티를 서비스로 주는 옵션이 있었어요. 네, 뭐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리뷰 이벤트 같기도 한데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리뷰를 안 쓰겠다 이걸 선택하면 오히려 500원을 더 내야 하는 그런 옵션도 있었다는 거예요. 네, 리뷰 안 쓴다고 돈을 더 내라고요. 네,
스파게티 안 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리뷰 안 쓴다고 돈을 더 내라니 이건 좀 소비자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. 와, 듣고 보니까 진짜 좀 불쾌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 표시하고 옵션 장난치는 거 법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? 이게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명백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. 현행 식품위생법을 보면요. 메뉴판 가격 표시에 대한 규정이 꽤 명확해요. 부가세라든지 뭐 봉사료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다 포함해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,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하거든요.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. 아, 최종 가격 표시 의무가 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경우처럼 사실상 꼭 내야 하는 돈을 무슨 팁이니 다른 이상한 옵션이니 하는 식으로 숨겨놓고 추가로 돈을 내게 유도하는 거잖아요. 이건 명백히 그 최종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볼 수 있고요.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.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추가 비용을 강제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군요. 명확하게 불법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. 자, 오늘 저희는 배달앱에서 시작된 이른바 강제 팁 논란, 그 피자 가게 사례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처음에는 2,000원이라는 추가 금액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,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교묘하게 메뉴 옵션을 바꿔서 비판을 피하려 했고요. 네, 그리고 알고 보니 이 가게는 특정 프랜차이즈의 전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본사 측에서는 계약 위반 문제와 또 브랜드 이미지 실추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식의 꼼수 가격 표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. 네, 오늘 살펴본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.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온라인 쇼핑을 하시거나 뭐 앱으로 주문하실 때 메뉴판이나 가격 옵션 같은 거 보시면서 이거 나도 모르게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?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거나 혹은 뭐 법 테두리 안에 있더라도 우리의 선택에 은근슬쩍 영향을 미치라는 그런 설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